원자통합과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성과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이 차가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지. 자, 물 로켓이 물을 분사해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고요.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풀어지지 않고 끊어집니다. 이거 그치, 관성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벽을 발로 차며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또 뭐에 대한 내용이야?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크다. 속력이 아니고 이제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그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틀렸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니지, 그지? 변화가 아니고 유지하려는 그치, 원인입니다.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이면 정지한 물체도 관성이 있다고 그랬지? 있습니다. 없다. 이거 틀렸고, 관성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치? 쉽다. 틀렸고, 깔개를 틀면 먼지가 분리되는 현상은 관성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는 정지해 있고 B, C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등속 운동이네. 등속 운동에서는 알자힘이 일단 0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정지 관성이 있지? A에는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고, 관성이 가장 큰 물체는 누가 관성이 가장 큽니까? 질량이 가장 큰 누구를 봐야 된다? C를 봐야 되겠지, 그지?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알자 힘이 0일 때야, 그지? 0일 때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잖아, 그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면 일단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0입니다. 0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니은도 틀렸고, C에 적용하는 알자힘은 등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알자힘 F는 MA에서 누가 A가 0이잖아, 그치? 알자힘도 0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은 공 AC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운동량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는 운동량 P 구하는 공식이 뭐야?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되고 속도는 미터 퍼 세컨 단위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운동량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옵니까? 운동량이 A, B, C의 운동량이 똑같을 때, 자, 기역과 니은 요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기역 킬로그램 곱하기 5하고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0.3 곱하기 니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기역 대 니은은, 그지? 기역 대 니은 값은 어떻게 됩니까? 0.3 대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3 대 50 이렇게 비율이 나오지, 그지? 운동량의 크기가 아니면 여기는 이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지? 그 값과 똑같도록 기역 또는 니은 이 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큽니다. 틀린 내용 없지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맞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크다. 뭐 틀린 내용 없지, 그지? 그래서 충격량 I는 F 델타 T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충돌에서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지, 그지? 힘을 받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I는 F 델타 T라는 이런 식에서 자,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요 값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시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물체가 시간이 클수록 힘은 작아진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많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 좀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문제가 20으로 가고 있었어. 그지? 그러면 이 공이 여기에 닿는 순간 힘을 어디로 받아? 그치? 힘을 왼쪽으로 받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이 공이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왼쪽.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I는 F 델타 T는 MV-MV 제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이 테니스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요 식을 한 번 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m을 묶어, 그지? m을 묶으면 v-v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질량이 60이야, 그치? 60인데 킬로그램으로 고치라고 그랬지. 하나, 둘, 셋, 땅 찍으면 0.06kg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으면 얘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잖아, 그치? 그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나중 속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을 해야 되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4.2 뉴턴 세커가 나오겠지, 그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뭐 산수는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런 문제 풀 때, 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충격량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이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그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4kg인 볼링공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인 볼링 P를 향해 10m/s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야 돼.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누가 받은 B가 A로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지. B야 B. 그러면 얘는 힘을 일단 어디로 받은 거야?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이 충격량은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20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A, P, A니까요. 질량 4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40kg/m가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원리를 이용하면 되냐면,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이 20이었잖아, 그지? 요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야, 그지? MV 마이너스 MV 제로인데 얘가 처음 운동량은 이 볼링 핀이 정지해 있었으니까 얘를 0으로 두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볼링 핀 자체가 2야, 그지? 2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 10을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V는 10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직후에 B의 속력은 10m/s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 방향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충돌 후에 이 볼링 핀 같은 경우는 볼링 핀은요 플러스 10m/s로 가잖아,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는 법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자, A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구해봐야 되잖아, 그지?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로 계산해야 돼? 얘가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지만 얘는 충돌할 때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 그지? 그럼 충격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20으로 해야 돼, 계산을 할 때. 그러면 나중 운동량 4V 맞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40을 하면 됩니다. 그럼 4V는 넘기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25고 V는 5m/s인데 얘 부호가 플러스야, 그지? 아, 그러면 얘 공도 어떻게 됩니까? 공도 오른쪽으로 플러스 5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또 뭐 상식을 벗어나는 값들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볼링을 칠 때 볼링 핀이 맞고 공이 반대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지, 그치? 계속 직진하면서 방향이 변할 뿐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충격량이야. 그림은 날아오는 동일한 야구공 이렇게 되겠네. 동일한 야구공 A와 B를 맨손과 글러브로 잡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야구공이 맨손 글러브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충격량이 I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그지? 뭐 시간의 B는 1대 2입니다. 그러면 I는 F 델타 T. 그러면 F는 델타 T 분의 뭐가 됩니까? I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뭐하고 똑같습니까? 각각의 물체가 받은 충격량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1대 3이니까 A가 1, B가 3의 비율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 맞고요. 충돌 직전에 야구공의 이제 속력입니다. 야구공의 속력은 B가 A의 3배입니다. 자, 요게 조금 또 힘들어질 수 있네. 선생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F2A 대 F2B, AB가 받는 힘의 비율은, 힘은 여기 나와 있지. 시간분의 충격력이니까 1분의 1대 2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대 3. 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면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1일 때 B가 3이었으니까 크다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작다다라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직전에 야구공의 속력은 B가 A의 3배입니다. 자, 이거 뭘 보면 되냐면 충돌 직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지, 그지? 질량 곱하기 델타 V,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 속력은 충돌 직전의 야구공의 속력은 B가 A의 3배입니다. 그럼 둘이 지금 받은 충격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럼 충격량은 뭐에 비례합니까? 속력에 뭐에 비례하니? 충격량에 비례하잖아, 그지? 그래서 충돌 직전의 속력은요. 충돌 직전의 속력. 충격량에 비례하지? B가 3일 때 A가 1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3배이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을 하면 됩니까? 3번을 하면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다음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또 해석을 할 때 뭐냐면, 자, 지금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하던 질량이 2kg인 공이 스티로부터 운동 방향으로 0.1초부터 0.3초까지.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은 일단은 몇 초야? 0.2초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충돌 전의 속력은 2, 충돌 후의 속력은 6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충격량을 구할 수 있네, 그지? I는 충격량은 mv-mv0잖아, 그지? 그러면 질량 묶어버리면 질량이 2짜리가 나중 속도가 6, 처음 속도가 2야,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 4, 8 뉴턴 세커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또 여기서 시간이 0.2초, 0.1에서 0.3까지 0.2초인데 I는 요식을 또 다시 한번 씁니다. F 델타 T, F는 델타 T분의 I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시간이 0.2분의 8 얼마가 나옵니까? 40 뉴턴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자, 이런 문제 또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는 동일한 면봉 A, B를 각각 빨대의 출구와 그러면 이 면봉이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치? 면봉이 또 하나는 면봉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I는 FT 요식을 쓸 때 여기에서 지금 얘 입에서 부는 뭐야? 힘은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한 상태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까? 시간과 충격량의 관계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힘을 받는 요 구간이 요 구간이고 B는 힘을 받는 구간이 이 구간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시간이 누가 더 깁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TA와 TB가 있으면 B가 훨씬 길잖아, 그치? B가 훨씬 길잖아. A는 요만큼, 그치? B는, 그러니까 짧은 요게 P가 되고, 요게 Q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입니다. 맞고요.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은 A가 B보다 작다. 그렇지? 아니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면적이 충격량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럼 면적은 누가 더 큽니까? Q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렇지? B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라는 내용이고,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속력은 당연히 어떻게 돼? 처음에 정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결국 충격량이 클수록 나중 속력이 크다는 얘기야, 그죠? A가 B보다 작다 맞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을 또 궁금해하시면 자, I는 MV-MV0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에
얘는 정지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럼 여기에서 또 두 놈 다 비교할 때 똑같은 면봉을 이용하잖아, 그지? 그럼 충격량과 속도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지, 그지? 그래서 비례 반비례 이런 거 잘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한 유리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만 깨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왜냐? 시멘트 바닥에 물체가 받은 충돌 시간이 짧잖아, 그지? 뭐 시간이 작아지면 충격력 F는 커지기 때문에 그래. 항상 근데 뭐가 일정하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충격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같다. 그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외우는 F는 I는 F 델타 T 이런 걸 외우잖아. 그치?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면 항상 어느 하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두 놈의 관계를 정확하게 몇 배수 차이가 나는지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SA와 SB는 같습니다. 맞고요.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같다고 그랬지. 그지? 평균 힘은 그냥 이거 봐도 돼. 그지? B보다는 A가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A와 B가 같다.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해야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은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외부의 범퍼는 잘 찌그러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동차 내부의 에어백은 충돌 즉시 강하게 부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일단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거지, 그치? 멈출 때까지. 그럼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마치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그치? 그치? 시간이 길면 힘은 작아집니다.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자동차가 받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그치? 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탑승자가 받는 충격량은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뭘 감소시킵니까? 충격을 받는 이제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두꺼운 글러브를 착용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 두꺼우면 그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져. 충격을 줄이는 거잖아. 그죠?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범퍼 맞고, 안전띠도 맞고, 농구 스펀지, 매트 다 맞지, 그지? 근데 공기가 충전된, 아이고, 빨리 한다고. 이것도 맞고, 그치? 근데 안전띠는, 이거는, 충격량에 따른 충격력, 그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치? 얘는 뭐에다? 관성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잠깐 봅시다.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 선수 A가 질량 40kg인 2m/s로 운동하는 선수를 밀었지, 그지? 누굴 밀었어? B를.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B와 B의, 그지? 전후의 운동량이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델타 PB는 B의 나중 운동량, 그치? M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해도 되지, 그치? 나중 운동량 40 곱하기 얘가 5-2를 하면 되죠. 그러면 3, 4, 12니까 120kg m/s가 되는 거고.
자, 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자, I는 F 델타 T 충격량이 120은 충격력 네모 곱하기 2야, 그지?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60이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힘은 60N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물풍선을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물풍선만 터진 까닭은 일단은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똑같아. 충돌 전도 똑같고. 그래서 얘 지금 뭐가 같을 때 충격 양이 같을 때 뭡니까? 충돌 시간이 그지? 긴 방석 있잖아, 그지? 푹신한 방석에서 자, 터진 까닭을 물어봤으니까 푹신한 방석 하지 말고 충돌 시간이, 그지? 충돌 시간이 단단한 바닥에서 짧다야, 그지? 짧다. 그래서 충격력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력학원 문제도 그냥 해결을 합시다.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림은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준선 P의 5점에서, 그러니까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생각 실험이야.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상적인 마찰이 없는 면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현재 자기의 뭐를 기억한다? 위치를 기억하고 그 위치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자, 기준선 P의 점 5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운동을 합니다. A는 경사가 지어졌고 B는 경사가 없네, 그지? 그러면 A를 지나는 물체는 P까지 도달하지, 그지? 도달합니다. 틀렸네, 틀렸고. 자, B는 아무리 가도 그 높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지? 얘는 등속 무슨 운동을 합니까? 직선 운동을 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 뭡니까? R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치? 그래서 B는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R자 힘은 0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가의 경우. 지금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질량이 일단 같은지 다른지를 잘 보세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변에서 질량이 각각 질량이 일단 다른 공이네. A는 M짜리고 B는 2M짜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의 A를 발로 찼어. 그치? 찼더니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자, 요게 좀 독특하네, 그치?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표는 가나 AB의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조금 봐둬야 될 내용이 뭘 봐둬야 되냐면 일단 질량은 나와 있고요. 질량은 나와 있고 지금 나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에서는 VA의 속력과 VB의 속력이 일단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운동량이 여기가 P일 때, 그지? P일 때,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운동량은 요 지점이야. B에서의 운동량은 EMV, 그냥 똑같다고 했으니까 EMV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MV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나에서 B의, 그지? 운동량 얘를 뭐로 뒀습니까? EMV를 P로 뒀잖아, 그지? 그러면 MV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가 2분의 1 P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얘가 공을 발로 찼을 때 얘의 운동량은 2분의 1 P, B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 후 이렇게 나눠놔서 비교하면 조금 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결국 얘 P는, 그치? P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EMV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의 속력을 구해야 돼. P가 얼마라고, 우리가 P라는 문자가 EMV야. EMV는 얘 B의 질량 M입니다. EM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V를 곱해줘야 돼. 그럼 이 아이의 속력은 일단 V고, 그 다음에 2P니까, 그치? 2P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니? 4MV가 되잖아, 그치? 근데 얘 질량이 M이니까 얘는 4V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4V.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속력은 A가 B의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P라고 여기서 구해줬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선생님이 항상 이런 거 강조했지.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만 보면 돼, 그지? A, 그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운동량도 벡터량입니다. 전에 마이너스 값이야, 그지? 그럼 얘가 힘을 당연히 오른쪽으로 받았잖아.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그럼 나중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2분의 1 P 마이너스, 처음은 마이너스 2P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P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3P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디가 안 되냐면 이 방향 때문에 틀려, 그지? 그래서 항상 방향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이거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망치로 때렸더니 물체가 벽에 충돌한 후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럼 나가 어떤 그래프인지, 나는 물체의 속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물체.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빵 충돌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뭐야? 망치가, 그지? 망치가 이 물체를 빵 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구간 있잖아, 그지? 요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물체가 충돌한 후 벽에서 힘을 가해서, 그지? 벽에 힘을 받은 시간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 이해할 때는 요 T0는 망치와 물체의 접촉해 있을 때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은 물체와 벽 사이에, 그지? 접촉 시간이다라는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지금 물체와 망치 벽에 충돌하는 동안, 자, 힘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아까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델타 T분의 I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자 순서대로 그지 I1하고 I2를 일단은 요 값을 쓰게 되면 지금 I1부터 볼까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요 두 가지를 요 두 물리량을 다 생각을 해야 돼, 그지? 맞지? 그럼 일단은 뭐부터 구해볼까? I1부터 구해볼게. I1은 일단은 망치와 물체 사이에 I1은 처음에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나중 운동량이 이 물체가 질량을 m으로 두면 그지? 질량 m 곱하기 처음에는 0이었잖아, 그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0이니까 그럼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이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2m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2는 나중 운동량의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지?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2mv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3mv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비교를 할 때 뭘 비교합니까? 이거 할 때 자 I1대 그죠? 자 요거 AB 그냥 그래서 1, 2 그지? 1, 2 얘 몇 대 몇입니까? I1 대 I2 값이 2 대 3이고 시간 또 T1, T2로 할게요. T2가 몇 대 몇입니까? 여기 T0, ET0잖아. 그지? 1 대 2야. 그지? 그러면 힘의 비 F1 대 F2는 시간분의 충격량이니까 1분의 2 대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4 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조금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지, 그치? 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키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하였습니다. 수레 앞에 스펀지를 설치한 후에 가하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근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지금 여기 충격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충격량 I1, I2라고 아까, 그지? 충격량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기억이야? 시간이 짧잖아, 얘가. 얘에 비해서, 그지? 그럼 기억에 있는 요놈이 짧은 가가 되고 요놈이 나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그냥 가나로 표시를 해볼까요? 얘도 충격량 I 가 대 I 나 값이 몇 대 몇입니까? 일단 3 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T 가 대 T 나가 1 대 2잖아, 그지? 1 대 2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 구해야 되지. F 가 대 F 나는 아까 F는 델타 T분의 I 똑같은 거네, 그지? 1분의 3 얘는 2분의 2 1이니까 몇 대 몇이 나옵니까? 3 대 1이 나오네, 힘의 비율은.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억은 나의 측정입니다. 기억은 나가 아니고 가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충돌 직전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충격량이 큰 놈을 찾는 거잖아, 그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작다가 아니고 크다. 그 다음 평균유무인 3대 1이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신 만점 문제와 실력 업 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기본 개념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에 변화한 것 같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